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관세맨 트럼프가 부활했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트럼프는 자기 자신을 관세맨이라고 칭했습니다. 관세는 아름답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중국, 유럽 이런 나라들은 관세 조심해라. 이렇게 꾸준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관세가 실제로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도 막무가내로 관세를 때리진 않죠. 어떤 이유를 대고 이것 때문에 내가 너네들 때리는 거야. 이런 이유를 대면서 외교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가져가곤 합니다. 관세를 일종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죠. 최근에 나온 관세 이슈를 먼저 가볍게 정리드리겠습니다. 국경세관보호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년 동안 멕시코 국경에서 압수한 펜타닐은 9,600kg이고요. 캐나다 국경에서 압수한 펜타닐은 19kg이라고 합니다. 주로 멕시코를 통해서 불법적으로 펜타닐이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펜타닐 원산지이자 펜타닐 유통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트럼프는 2월 4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25%의 관세, 중국에는 기존의 관세에 추가적으로 10% 관세를 더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관세가 부과되면 1940년 이후 가장 높은 관세라는 조사 결과까지 나왔죠.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관세인데요.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멕시코와 캐나다는 트럼프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먼저 멕시코가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멕시코와의 국경을 통해 펜타닐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문제 삼았었죠. 그래서 멕시코 대통령은 펜타닐 밀매를 차단하기 위해서 1만 명의 국가 방위 대원을 투입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트럼프의 25% 관세를 한 달간 유예시켰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 캐나다 역시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캐나다 관세 역시 한 달 유예됐죠. 멕시코와 마찬가지로 국경의 펜타닐 차단을 위해서 1만 명을 투입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국경 강화 계획에 13억 달러를 투입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마약 문제를 담당하는 펜타닐 차르까지 임명했습니다. 그야말로 트럼프에 충성한다는 건데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손 하나 대지 않고 국경 경비를 강화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 네프콘에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을 간단히 읽어보면서 영상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고정 댓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오늘 하루 동안은 무료로 공개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느쯤 와 있을까? 트럼프 무역 전쟁 신호탄을 알리다. 이렇게 글을 쭉 아래로 내려보면은 제가 달러 인덱스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나스닥 지수를 과거 트럼프 일기 때 2017, 18, 19, 20년에 걸쳐서 차례대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정리를 드렸었는데요. 먼저 2018년 2년차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때에는 대중 관세를 본격적으로 발표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세 부과 측면만 보면 2025년 현재와 2018년 상황이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죠. 관세 부과와 함께 강달러와 국채금리가 동시에 상승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죠. 관세 부과와 함께 다른 나라의 성장이 꺾였지만 그래도 미국은 상대적으로 성장이 강하기 때문에 모든 자금이 미국으로 몰려들면서 달러와 국채금리가 꾸준히 올랐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지만 고금리 강달러를 버티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금리가 높다는 것은 개인들 입장에서 대출 금리가 높다는 것이고 기업들 입장에서도 조달 금리가 높다는 것입니다. 나라 입장에서도 국채 금리 상승은 결국 돈을 땡겨 쓰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그리고 강달러는 말씀드린 대로 무역 적자를 심화시키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도 또한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미 2024년, 2025년은 과거 2018년처럼 꾸준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강달러와 고금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도대체 언제까지 이 상황이 이어질까요?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AI가 등장하면서 이러한 강달러 고금리를 다 상쇄시킨다고 컨센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솔직히 조금 어렵긴 하죠. 참고로 2018년은 금리 인상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10월 초 파월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아직 중립금리에 도달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즉 앞으로 기준금리를 더 올리겠다는 말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에 시장은 엄청난 부담을 느끼면서 나스닥 지수가 폭락해버렸고 국채 금리 역시 폭락했죠. 이때 당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 자리입니다. 2018년 10월 초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뚝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와 함께 나스닥 지수 역시
뚝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가 중요하다고 봐요. 10년물 국채금리 그 자체가 미국의 성장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차트를 보면 관세 발표와 함께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하락하고 있지만 트럼프 당선 이후 과도하게 오른 금리가 되돌려진 것일 뿐 이게 추세적으로 하락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즉 아직 미국의 성장이 꺾였다고 보기에는 이르다고 봅니다. 물론 2018년만 보면은 연초에 관세 부과를 시작했고 연말이 되어서야 성장이 꺾였다는 인식이 강해졌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연말까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세 부과가 무서운 게 뭐냐면 한국 증시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에 치명적입니다. 2018년 상황만 보겠습니다. 왼쪽 빨간 선이 2018년 초이고요. 오른쪽 빨간 선은 2018년 말의 상황을 나타낸 것입니다. 파란색 커브가 한국의 코스피 지수인데요. 이때 당시 2018년 내내 하락했었습니다. 관세가 이슈화 되니까 그냥 한국 경제가 계속 둔화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녹색으로 표기된 나스닥 지수는 약간 흐름이 다르죠. 관세 부과와 함께 위아래로 출렁임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나스닥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물론 10월 초에 파월의 발언과 함께 급락하긴 했지만요. 그리고 참고로 중국 증시는 한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2018년 내내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결국 2018년 이때 당시 미중 무역 전쟁으로 미국과 중국 모두 결국에는 힘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도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진핑은 미중 무역 전쟁 그 이후 중국이 잃어버린 30년에 돌입했니 마니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으니 약간 긴장 상태일 거라 봅니다.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자 이 두 나라는 바로 깨갱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은 바로 깨갱할 순 없겠죠. 나름 글로벌 넘버 2의 지도자인데 가오가 있죠. 요즘 딥시크도 발표하면서 미국에게 한 방 먹이고 있는데 바로 깨갱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서 중국은 바로 보복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다가오는 2월 10일부터 석탄, LNG, 원유에 10에서 15% 추가 관세를 발표했고요. 구글 반독점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LNG, 원유 이러한 품목들은 이미 러시아로부터 싸게 수입하고 있지 않나요? 굳이 미국산 원유를 살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약간 이상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구글이 쓰이고 있나요? 중국은 공산당 독재 체제로서 구글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구글 반독점 조사라니 약간은 말이 이상합니다. 제가 볼 때에는 시진핑도 가만히 있기에는 뭐하니 보여주기 식으로 하나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의 보복 관세가 발표됐을 때 이때 당시 코스피 지수와 항생 지수의 분봉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중국의 보복 관세 발표 이후 한때 이렇게 뚝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지만 이내 곧 회복하면서 1.2%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항생 지수를 볼까요? 항생 지수 역시 중국의 보복 관세 발표 이후 이렇게 뚝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지만 바로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회복하는 폭을 보세요. 하락했을 때보다 더 큰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항생 지수는 이날 2.8% 상승 마감했습니다. 생각보다 아시아 증시가 잘 버티고 있죠. 물론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 이것은 시작일 뿐 아직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연말까지 가봐야 관세가 어떤 식으로 발현될지 이것을 확실히 알 수 있으니 관세 효과가 약하다? 이렇게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봅니다. 지금 미국의 물가를 볼까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아직 끝나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관세가 부과되면 인플레 문제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보고서가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 참모진들도 이것을 잘 알고 트럼프를 계속 말리고 있지 않을까요? 카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인플레가 좀 심해요. 괜히 관세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인플레가 다시 부활하면서 경제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언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주춤주춤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트럼프는 주식을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증시 상승을 본인의 과업으로 여기고 트럼프 일기 때 이것을 엄청 홍보하고 다녔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나스닥 지수가 관세 부과와 함께 위아래로 흔들리고 있어요. 이번에 멕시코와 캐나다의 관세 부과를 발표하자 바로 뚝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고요. 관세를 철회하자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죠. 이것을 보고 트럼프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거 관세를 부과하다가 잘못하다가 증시가 나락으로 갈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관세 부과를 조금 조심히 할 필요가 있어. 그런데 내가 공약으로 이미 다 해놨잖아. 이것을 바로 처리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고민에 빠져 있을 거라 봅니다.
결국에는 문제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가 잡혀야 트럼프도 마음 놓고 관세를 때릴 거라 보고요. 조만간 인플레에 대해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